철수는 퇴근 후 늘 그렇듯 소파에 몸을 던졌다. TV에서는 연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기자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그래프는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있었다. 최근 1년 사이 금값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철수의 속이 쓰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뉴스 화면에 금 투자로 10억 번 남성이라는 자막이 떴을 때 철수는 재빨리 TV를 꺼버렸다. 그 순간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바로 대학 시절 친구 민수였다. 민수는 20대 초반부터 금을 모으던 친구였다. 처음엔 다들 그를 비웃었다. 요즘 세상에 금을 누가 사냐? 그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하지. 철수도 그렇게 생각했다. 민수가 용돈을 아껴 금반지 하나, 금괴 몇 돈씩 사 모으던 모습을 철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철수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좋은 옷을 사고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때마다 이게 인생이지 하며 뿌듯했다. 하지만 세월은 흘렀고 지금 상황은 정반대가 되어 있었다. 민수는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도 금을 꾸준히 샀다. 금값이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더 사들였다. 금은 언젠가 반드시 오를 거야. 그 말이 귀에 거슬려도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지금 뉴스 속 그래프를 떠올리면 민수의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나도 조금만 따라 살걸. 철수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휴대폰을 켰다. 금 시세를 검색했다. 일지에 12만 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6만 원대였던 가격이 2배로 뛰어 있었다. 민수가 5억어치 샀다 했지. 그럼 지금은 10억이네. 숫자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 순간 철수는 배속이 꼬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손으로 장을 비트는 듯 했다. 그는 자신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성실히 회사 다니고 야근도 하고 상사 눈치 보며 승진도 했다. 그러나 통장을 열어보면 늘 비슷했다. 대출이자 내고 아이 학원비 내고 부모님 병원비 조금 보태면 남는 게 없었다. 그런데 민수는 달랐다. 사업이 잘 돼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SNS에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이 가득했다. 더군다나 금 투자로 수익이 100% 넘었다는 기사를 보고 나니 철수의 심장은 불안하게 두근거렸다. 나는 뭐하고 산 거지? 똑같이 나이 먹었는데 왜 저 친구만 저렇게 여유롭지? 다음날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거래처 미팅 중에도 자꾸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말했다. 야, 금값 진짜 장난 아니더라. 나도 이번에 한 돈짜리라도 사볼까 생각 중이야. 지금 사면 늦지 않냐? 그래도 오른다잖아. 전문가들이 다 그러던데. 그 말을 듣자 철수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지금이라도 살까? 아니, 이제 너무 늦었지. 이미 오른 다음이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 고개를 들었다. 퇴근길 철수는 무심코 귀금속점 앞에 섰다. 쇼윈도 속 반짝이는 금목걸이와 금괴가 눈에 들어왔다. 조명에 비친 그 황금빛이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철수의 마음을 짓눌렀다. 점원이 다가와 웃으며 물었다. 어떤 제품 찾으세요? 아, 그냥 구경 좀요. 철수는 얼버무리며 가게 안을 둘러봤다. 유리 진열장 속 10돈짜리 금괴에는 가격 120만 원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불과 몇 년 전엔 60만 원이었는데 그땐 이게 비싸 보여서 안 샀는데. 그는 가게를 나서며 한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냥 좀 걷다 왔어. 요즘 왜 이렇게 신경질이야? 퇴근만 하면 한숨만 쉬고.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철수는 말끝을 흐렸다. 사실은 피곤해서가 아니었다. 배 아파서 속이 뒤틀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가도 그는 뒤척였다. 결국 휴대폰을 들어 민수의 SNS를 열었다. 화면 속 민수는 웃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금색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금괴 몇 개가 장식처럼 놓여 있었다. 성공한 사람의 여유. 철수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민수의 글귀를 보고 핏줄이 팍팍 서는 기분을 느꼈다. 나도 거짓말 안 했어. 열심히 살았다고. 근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달라?
그날 밤 철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민수는 금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있었고 철수는 그 앞에서 서 있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 내가 비웃었잖아. 금이 무슨 투자냐고.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을 뻗어 금괴를 잡으려 했지만 금은 녹아내리며 모래처럼 흩어졌다. 그 순간 철수는 숨이 막혀 깨어났다.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새벽 3시 그는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금빛처럼 반짝였다. 다 지나간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까? 철수는 자신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자신보다 잘 나가는 친구, 자신이 무시했던 친구가 결국 옳았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다. 그것이 자존심을 긁었다. 그는 그때부터 민수를 피했다. 단톡방에서도 민수가 올린 글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수가 자랑을 할수록 더 자주 그의 생각이 났다.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왜 저렇게 살 수 있지? 그 질문은 밤마다 철수의 머리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철수는 침대에 앉아 중얼거렸다. 나는 왜 그때 금을 안 샀을까?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순한 후회만이 아니라 자신이 놓친 인생의 방향에 대한 깊은 좌절이 담겨 있었다. 철수의 배속이 꼬이는 느낌은 며칠째 이어졌다. 낮에는 회사 업무를 겨우 견뎠지만 밤만 되면 불안과 분노, 후회가 뒤엉켜 잠을 설쳤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비난했다. 물론 직장 생활과 가족 부양, 책임감 있는 삶은 중요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민수가 보여준 부자의 길은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다. 하루는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에 앉았지만 철수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대화 속에서 누군가 야, 금값 진짜 장난 아니더라. 친구 한 놈 10억 벌었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철수는 컵을 놓는 손이 떨렸다. 그런 놈 있으면 다들 부럽지 않냐?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철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민수의 얼굴과 금괴, 샴페인 잔이 계속 교차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민수의 사업 정보를 검색했다. 사업 아이템, 투자 내역, 금 매입 기록까지 최대한 찾아보았다. 민수는 정말 치밀했다. 단순히 금을 사고 팔았던 것이 아니라 금을 중심으로 한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철수는 이를 보며 손을 떨었다. 난 그냥 회사에서 월급 받는 직장인일 뿐인데. 철수는 점점 초조해졌다. 금값이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불안했고 소식이 오르면 은근한 질투심이 치밀었다. 그는 잠들기 전에 금 시세 앱을 켜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다. 매번 가격이 오르면 안도와 좌절이 섞인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참지 못하고 금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예전처럼 5억을 투자할 여유도 없었다. 결국 그는 1천만 원어치 금을 샀다. 손에 금을 들자 잠시 마음이 진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곧바로 후회가 몰려왔다. 이게 뭐야, 이미 늦었는데. 그 후 철수는 점점 금 투자에 집착하게 되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금 적립식으로 돌렸고 점점 생활비를 줄였다. 가족과의 시간도 소홀해졌다.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금에만 매달려? 라고 묻자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 아픈 질투와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말에도 그는 집에만 있지 않았다. 금 상가를 돌아다니며 시세를 확인하고 금 매입을 상담하며 정보를 얻었다. 상인들은 철수의 초조한 눈빛을 보고 눈치를 챘지만 그의 의도는 알지 못했다. 철수는 어느 순간부터 민수와 자신을 비교하며 민수의 삶을 따라잡아야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민수는 여전히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금과 주식, 부동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철수는 민수의 삶을 흉내내려 했지만 철수에게는 민수처럼 사업적 감각이나 초기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철수는 점점 자괴감에 빠졌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결과는 늘 남의 손에 있는 것 같지? 밤마다 꿈에서도 민수는 등장했다. 꿈속에서 민수는 웃으며 금은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고 말했다.
철수가 손을 뻗으면 금괴는 모래처럼 흩어졌다. 매번 깨어날 때 철수의 가슴은 답답하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결국 그는 이 집착이 자신의 삶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철수는 어느 날 혼자 카페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속 사람들은 각자 바쁘게 움직였다. 철수는 자신이 지금 금과 민수의 성공만 쫓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생각했다. 회사에서의 동료와의 작은 웃음, 아이와 함께한 평범한 하루, 아내와 나눈 진솔한 대화. 그런 소소한 행복을 그는 배 아픔과 질투심 때문에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그날부터 철수는 마음을 고치기로 했다. 금 투자에 집착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민수와 비교하며 초조해하는 습관 대신 자신의 재정 상태와 가족, 건강을 점검했다. 물론 금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는 민수를 따라잡겠다는 집착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 금을 바라보기로 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철수는 전과 달리 마음이 가벼워졌다. 금값 뉴스가 나와도 과거처럼 가슴이 쓰리지 않았다. 민수의 성공은 여전히 멀게 느껴졌지만 철수는 이제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직장 생활에서 얻는 안정, 가족과 보내는 시간, 작은 재테크 성과. 그것이 철수에게 점차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럼에도 밤마다 가끔 철수는 배가 아픈 느낌을 기억했다. 그것은 단순한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지나간 선택과 후회, 인간적 질투가 만들어낸 감정이었다. 철수는 이제 그 감정을 인정했다. 질투심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삶을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배 아픔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철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민수의 금괴는 여전히 빛났지만 철수는 더 이상 그 빛에 눌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 속 작은 황금 조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가족과 함께한 소소한 식사, 동료의 격려, 직장에서의 작은 성취. 그것들이 이제 그의 마음속 금괴가 되었다. 철수는 가끔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잘 지내. 단순한 안부였지만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철수는 질투심 대신 우정과 응원을 선택했다. 민수의 성공이 철수를 위협하지 않았고 오히려 철수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다. 철수는 이제 깨달았다. 부자의 기준은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의 균형과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사실을.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철수는 이제 과거처럼 배 아파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만의 황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철수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배 아픔 대신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힘찬 호흡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철수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 과거의 후회도 질투심도 모두 자신의 성장 동력으로 바꾼 채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